여러분 안녕하세요. 폴 크루그먼의 경제학 교과서를 세상에서 제일 쉽고 재밌게 풀어드리는 여러분의 경제학장 박사입니다. 이번 해설 강의에 오신 것을 정말 환영합니다. 오늘 우리가 파헤쳐볼 흥미진진한 강의 제목은 바로 위험의 매매와 축소인데요. 여러분, 위험이라고 하면 일단 피하고만 싶으시죠? 당연합니다. 하지만 경제학의 안경을 딱 끼고 보면요, 이 위험이라는 녀석이 아주 매력적인 거래 상품으로 변신합니다. 진짜 그런지 본격적으로 한번 들어가 볼까요? 오늘 우리가 함께 살펴볼 5가지 핵심 주제들 빠르게 훑어보겠습니다. 1번, 위험은 거래될 수 있다. 2번, 보험의 수요와 공급. 3번, 분산 투자의 마법. 4번, 위험의 공유화. 그리고 마지막 5번, 분산 투자의 한계입니다. 어떻게 300년 전 뱃사람들의 고민이 현대의 복잡한 금융 시스템으로 이어지는지 그 여정을 따라가 보겠습니다. 첫 번째 섹션입니다. 1. 위험은 거래될 수 있다. 부제는 불운을 거래 가능한 상품으로 바꾸기네요. 바로 시작해보죠. 자, 여기서 진짜 근본적이면서도 재밌는 질문 하나 던져볼게요. 사람들은 본능적으로 불확실한 거, 위험한 거 정말 싫어하거든요. 그런데 도대체 왜 누군가는 돈을 받으면서 남의 불운이나 위험을 기꺼이 대신 짊어지려고 할까요? 교과서에 아주 찰떡 같은 예시가 하나 나옵니다. 상상해보세요. 여러분이 영끌에서 아주 조용한 집을 샀는데 아니 글쎄 바로 옆 건물이 매일 밤 쿵쾅거리는 나이트클럽으로 바뀐다는 거예요. 끔찍하죠? 소음을 극도로 싫어하는 여러분은 눈물을 머금고 손해를 보더라도 이 집을 빨리 싸게 팔아치우고 싶어 할 겁니다. 그런데 반대로 밤낮이 바뀌어 살고 시끄러운 음악을 자장가처럼 듣는 사람은 어떨까요? 어라? 집을 이렇게 싸게 준다고? 콜! 하면서 그 위험을 흔쾌히 떠안는 거죠. 서로의 취향, 즉 선호도가 다르기 때문에 바로 이 위험이라는 것도 거래가 성립하게 되는 겁니다. 그렇다면 이 위험이라는 녀석의 가격표는 도대체 어떻게 붙일까요? 방금 나온 기대 손실 공식을 한번 볼까요? 18세기 런던 로이드 사상인들의 계산법을 그대로 가져와 봤습니다. 자, 1000파운드어치 금은 보화를 실은 배가 해적을 만나거나 폭풍우에 침몰할 확률이 딱 10%라고 쳐보죠. 그럼 계산은 아주 심플해집니다. 확률 0.10 곱하기 손실액 1000파운드. 결과는? 네, 맞습니다. 100파운드가 바로 이 배의 기대 손실이 되는 거죠. 수식으로 보니까 엄청 명쾌하죠. 투자자 입장에서는 최소한 이 기대 손실인 100파운드 이상의 수수료, 그러니까 보험료를 받아야만 오케이, 내가 네 배 침몰할 위험 대신 져줄게 할 동기가 생기는 겁니다. 이어서 2번째 주제입니다. 2. 보험의 수요와 공급. 마음의 평화를 얻기 위한 적정 가격은 어떻게 정해질까요? 사과나 자동차처럼 위험도 시장에서 수요와 공급의 법칙을 따릅니다. 이 보험의 공급 곡선을 보면 모양이 참 재밌습니다. 계단처럼 층층이 올라가거든요. 아까 기대 손실이 100파운드라고 했죠. 100파운드, 딱 그 가격에서는 위험 따위 전혀 신경 안 쓰는 강심장들만 보험을 팝니다. 그런데 시장에서 보험료가 105파운드, 110파운드 이렇게 슬금슬금 올라가면 어떨까요? 약간 몸을 사리던 투자자들도 가만 보자. 저 정도 돈을 얹어주면 내가 한번 위험 감수해볼 만 하겠는데? 하고 시장에 뛰어들게 됩니다. 결국 가격이 오를수록 위험을 떠안겠다는 공급이 착착 늘어나는 아주 자연스러운 원리죠. 반대로 이번엔 위험을 어떻게든 떠넘기고 싶어하는 선주들의 수요 곡선입니다. 아까랑 다르게 이번엔 계단이 아래로 착착 내려가죠. 만약 배가 가라앉으면 전 재산 날릴까봐 밤잠 설치는 극도로 불안해하는 선주는 무려 200파운드라는 웃돈을 주고서라도 당장 보험을 사려고 할 겁니다. 하지만 보험료 가격표가 점차 내려가서 190파운드, 180파운드가 되면 평소에 뭐 가라앉으면 어쩔 수 없지 하던 덜 불안해하던 선주들까지 이 가격이면 나도 마음 편하게 보험 하나 될까? 하면서 수요가 확 늘어납니다. 자, 드디어 두 곡선이 만났습니다. 이 상황이 보여주는 게 바로 시장 경제의 마법이죠. 가운데 알파벳 E, 균형점을 딱 보세요. 보험료 130파운드에서 수요와 공급이 정확하게 딱 맞아떨어집니다. 생각해보면 정말 기가 막힌 숫자예요. 130파운드를 내면 선주는 파산할지도 모른다는 끔찍한 공포에서 해방되고요. 투자자는 원래 기대했던 손실 100파운드보다 30파운드나 더 많은 짭짤한 수익을 챙길 수 있습니다.
사고 파는 양쪽 모두가 활짝 웃게 되는 그야말로 완벽한 위험 배분이 일어난 겁니다. 세 번째 주제로 넘어가겠습니다. 3. 분산 투자의 마법. 단지 위험을 거래하는 걸 넘어서 아예 위험을 공중으로 증발시켜버리는 신기한 방법입니다. 교재에 나오는 아주 똑똑한 조셉 미니페니 부인의 스토리를 한번 들어보실래요? 이분은 단순히 위험을 남한테 떠넘긴 게 아니에요. 무려 배를 2척이나 갖고 있었는데 상식적으로 한 바구니에 계란 다 담으면 큰일 나잖아요. 그래서 한 척은 해적이 우글거리는 카리브해 바베이도스로 보내고 다른 한 척은 태풍이 잦은 인도양 캘커타로 보냈습니다. 왜 이렇게 찢어놨을까요? 맞습니다. 카리브해에서 해적을 만났다고 해서 인도양의 태풍이 몰아치진 않으니까요. 두 사건은 서로 눈꼽만큼도 영향을 주지 않는 그야말로 완벽한 독립사건이라는 걸 그녀는 정확히 알고 있었던 겁니다. 이 전략의 핵심 포인트는 바로 수학에 숨어 있습니다. 방금 본 수식을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배 한 척을 한 곳으로 몰빵해서 보냈을 때 다 잃을 확률, 아까 10%였죠? 0.1입니다. 그런데 서로 아무 상관없는 두 곳으로 배를 나누어 보냈더니 어떻게 됐나요? 배 2척을 몽땅 잃어버려서 진짜 알거지가 될 확률을 0.1 곱하기 0.1. 와, 놀랍게도 단 1%로 뚝 떨어집니다. 10%였던 파산 위험이 단순한 곱셈 한 번에 1%로, 그러니까 무려 10분의 1 토막이 나버린 거예요. 진짜 대박 아닙니까? 방금 본 상황의 결과를 정리해보면요. 아주 기가 막힌 사실을 하나 발견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최종적으로 손에 쥐게 될 거라고 예상하는 돈, 즉 기대 보상은 배를 한 곳으로 몰아보내든 찢어보내든 1,800파운드로 완벽하게 똑같습니다. 수익은 단 1파운드도 줄어들지 않았어요. 그런데 내 모든 걸 날려버릴 끔찍한 파산 확률만 10%에서 1%로 마법처럼 사라진 겁니다. 이게 바로 우리가 흔히 말하는 내 지갑은 지키면서 치명적인 위험만 쏙 빼내는 분산 투자의 마법인 거죠. 네 번째 주제입니다. 4. 위험의 공유화. 수많은 어깨에 무거운 짐을 나누어지는 원리에 대해 알아봅시다. 자, 그런데 사실 우리 모두가 배를 2척, 3척씩 가진 갑부들은 아니잖아요. 그쵸? 그래서 평범한 사람들은 시장에서 공유화, 영어로는 풀링이라는 걸 이용합니다. 원리는 비슷해요. 수많은 독립적인 위험들을 한 바구니에 아주 조금씩만 담아 모으는 거죠. 동전을 10,000번 던지면 앞뒤가 거의 반반 나오는 대수의 법칙처럼 현대 보험회사들은 수십만 명의 고객을 하나로 묶어버립니다. 우리가 매달 내는 자동차 보험, 실비보험이 다 이 원리로 돌아가요. 수십만 명의 어깨의 짐을 골고루 나누어지니까 한 개인에게는 파산할 만큼 거대한 위험이 보험사에게는 아주 예측 가능하고 끄덕없는 작은 비용으로 둔갑하는 겁니다. 벌써 마지막 5번째 주제네요. 5. 분산 투자의 한계. 안타깝지만 이 경제학의 마법이 더 이상 통하지 않는 순간이 있습니다. 우리가 앞서 감탄했던 그 분산 투자와 공유와 마법들, 사실 아주 결정적인 전제 조건이 딱 하나 깔려 있었습니다. 바로 그 위험들이 서로 털끝만큼도 영향을 주지 않는 독립사건이어야 한다는 겁니다. 아까 말한 해적과 태풍처럼요. 근데 만약에 이 사건들이 서로 끈끈하게 엮여있는 양의 상관관계를 갖는다면 어떻게 될까요? 예를 들어 세계대전이 빵 터졌다고 쳐보죠. 그럼 인도양이든 카리브해든 바다에 떠있는 무역선은 죄다 침몰할 위험에 처하겠죠? 전 지구적인 기후변화나 글로벌 금융위기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가 터지면 연달아 다 같이 터지는 이런 상황에서는 아무리 계란을 이리저리 예쁘게 나눠 담아도 계란 바구니를 올려둔 선반 자체가 우르르 무너져 내리는 것과 똑같습니다. 이 무서운 사실을 보여주는 뼈아픈 예시가 바로 교과서에 나오는 1980년대 후반 로이드사의 위기입니다. 당시 로이드사는 정말 다양한 산업의 보험을 팔았기 때문에 우리는 분산 투자 완벽하게 했어 라고 철석같이 믿었어요. 그런데 성면이라는 예상치 못한 빌런이 등장합니다. 건물에 널리 쓰이던 성면이 인체에 치명적이라는 사실이 밝혀지자 전혀 다른 업종의 수백 개의 회사들이 동시에 엄청난 소송폭탄을 맞게 된 거예요. 불사, 이게 독립사건이 아니었던 거죠. 결국 투자자들은 이 거대한 양의 상관관계를 버티지 못하고 줄줄이 파산 위기에 내몰렸습니다. 위험의 진짜 성격을 잘못 파악한 대가가 이렇게 무서운 겁니다. 자, 오늘 해설 강의에서 다룬 핵심 내용들 머릿속에 쏙쏙 들어오게 딱 3가지로 요약해 보겠습니다. 첫째, 시장에서 위험을 사고 파는 건 바보 같은 도박이 아니라 양쪽 모두에게 이득을 주는 윈윈 거래라는 점.
둘째, 여러 바구니에 골고루 나누어 담는 분산 투자와 공유하는 독립적인 위험을 확 줄여주는 진짜 마법이라는 점. 그리고 셋째, 하지만 모든 것이 거미줄처럼 엮여서 다 같이 터져버리는 양의 상관관계 앞에서는 이 마법도 꼼짝 못한다는 사실입니다. 자, 해설 강의를 마무리하면서 여러분이 곰곰이 생각해 보실 만한 질문을 하나 던지고 싶습니다. 만약에요, 우리가 겪고 있는 극단적인 기후 변화 때문에 전 세계의 홍수, 가뭄, 태풍 이런 것들이 다 같이 엮여서 양의 상관관계를 띠게 된다면 어떨까요? 과연 우리가 의지하고 있는 미래의 보험 시장이 이 거대한 폭풍을 견디고 살아남을 수 있을까요? 이 질문을 통해 경제학 이론이 현실의 거대한 변화에 어떻게 답해야 할지 한번 고민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지금까지 여러분의 든든한 경제학 가이드 짱 박사였습니다. 저는 다음 해설 강의에서 더 재밌고 유익한 경제학 이야기로 찾아오겠습니다.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